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업이라고 해서 꼭 계산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볼 때 외형적인 것,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물론 나이가 있다고 무조건 결혼한다기보다는 결혼할 예비 신랑의 배려 깊은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고 평온한 성격이 제게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갔죠. 인사 갈 때만 해도 예비 신랑의 집안도 예비 신랑처럼 차분하고 평온하며 배려 깊은 기품 있는 집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사를 가보니 그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었어요. 조금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비 신랑을 키우신 부모님이니 좋은 면을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첫 인사 간 날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반대 아닌 반대를 받았죠. 그래, 아들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지금 무슨 일 한다고? 네, 저는 사업하고 있어요. 제품 제작부터 판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 요즘 같은 경기에 장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괜찮은 거야? 엄마,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 한 지도 오래됐고 안정적이야. 그래?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회사가 낫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요. 한 지도 오래됐고 그만큼 꾸준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혼한다고 인사를 갔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무슨 일 하는지부터 물어봤어요. 저는 제 사업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어른들의 시선에서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회사 다니면 월급을 꾸준히 받을 수 있으니 더 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사업은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다는 시선이 있으니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충분히 안정적인 데다가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었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비 시부모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여겼죠.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일찍 사업을 시작한 건데? 회사 생활을 아예 안 해보고 사업을 바로 시작한 거야? 저는 2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회사 생활은 안 해봤지만 20살부터 사업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운 걸로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사업 자금을 부모님께서 조금 도와주시긴 했지만 대부분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20살부터 아르바이트해서 2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네, 맞아요, 어머님. 그래서 사업에 대해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대학은? 대학이요? 어, 대학은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고졸이라는 거야? 아, 네, 뭐 그렇죠. 아니, 고졸이라니. 회사 안 다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고졸이라니? 요즘 다들 가는 게 대학 아닌가? 그런데 대학조차 나오지 않은 고졸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고졸 학력이 첫인사 자리에서 걸림돌이 되었죠. 사실 저는 그동안 제 학력을 잊을 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졸이라는 학력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어요. 고졸이라는 학력이 많이 걸리는 듯 했죠. 제가 생각하기에 예비 시어머니는
안정적인 삶을 선호하는 것 같았어요. 사업보다는 회사, 남들이 다 가는 대학을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삶이라고 여기는 분이 아닐까 생각했죠. 그에 비해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선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반기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사실 결혼 반대까지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결혼을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죠. 처음 인사 가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괜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그것 외에는 다른 불편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제가 인사 가고 난 뒤에 예비 신랑이 예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잘한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비 신랑이 부모님을 설득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죠. 상견례 날짜를 정할 때만 해도 예비 시부모님이 저에 대해 받아들이셨다고 생각했는데 상견례 자리를 가보니 그게 아니었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돈분들 뵐 생각에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네요. 참, 저도 오늘 올 때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네, 저도요. 아이들이 좋은 인연으로 결혼한다고 하니 제가 다 설레더라고요. 그렇죠. 아들이 아직 어린 아이 같고 대학 졸업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결혼은 한다고 하네요. 네, 아직 부모 눈에는 어린 것 같은데 좋은 짝을 데리고 왔네요. 잠을 설쳤다고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이 대학 졸업한 지가 엊그제 같다며 이야기했어요. 뭔가 그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했죠. 순간 제가 예민하게 느끼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고졸이라고 탐탁치 않아 하시던 예비 시어머니는 대학과 회사 이야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마치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그게 어떤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짐작이 갔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언제 자기 밥벌이하나 했더니 취직도 금방 하고 회사도 착실히 다니더니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네요. 네, 아드님이 참 성실하고 반듯한 것 같아요. 예, 제 아들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대학 갈 때도 속 한 번 안 썩인 그런 아들입니다. 그렇죠. 자식 키운다는 게 다 대학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겠어요? 입시 준비가 쉬운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런 것에서 우리 아들은 반듯하게 잘 자랐죠. 네. 예비 시어머니는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대학 이야기를 콕 집어 했죠. 제가 고졸인 것에 대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뼈있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뼈있는 이야기를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었죠. 처음에 밝게 인사하던 엄마의 표정에도 변화가 생겼죠. 애써 간간히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불편해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막막해 했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제가 잘못을 한 것 같았어요. 물론 지금 와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졸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 예비 시어머니와 상견례 나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만나게 해드린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네, 이제는 아이들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저희는 그저 믿어주고 지지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아들이 좋다고 하니 그래야겠죠. 부디 저희 아이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따뜻하게 보살펴 주세요. 예, 결혼한다니 그렇게 해야겠죠. 엄마는 애써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를 흐리지 않게 애둘러 말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떨떠름하게 답했죠.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도 저를 생각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따뜻하게 보살펴달라고 당부하는 엄마의 말에 순간 울컥했어요. 저는 괜히 예비 시어머니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울컥한 마음에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죠.
엄마는 저를 대신해서 이야기했어요. 저도 사위보다 아들같이 생각하며 가족으로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사부인께서도 기쁘게 맞이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두 가정이 가족으로 이어졌으니 앞으로 좋은 시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꽉 잡고 얘기하는 동안 괜히 서러웠지만 엄마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도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비 시어머니와도 잘 풀어가야겠다. 그렇게 결혼 생활도 잘해야겠다. 모든 것에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좀 더 노력하면, 저를 좀 더 알게 되면 예비 시어머니도 저를 예쁘게 보실 거라고 생각했죠. 예비 시어머니 행동은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를 끝냈어요. 하지만 상견례를 다녀온 후 엄마 아빠는 더욱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가끔 한숨을 쉬는 것이 상견례 때 일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았죠. 아휴, 괜히 대학을 안 보냈나? 지금이라도 갈 생각 없니? 요즘에는 나이 먹고도 많이 간다고 하던데. 엄마, 무슨 말이야. 대학은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안 간 거잖아. 대학 안 간 대신 사업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그래.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자리 잡았을 때 대학 가는 것도 괜찮지. 엄마, 내가 대학 가서 뭘 배워? 나는 일하면서 밑바닥부터 다 배워서 지금을 만들었는데 더 배울 게 뭐가 있어? 그건 그런데 엄마 마음은 또 안 그런 거지. 엄마, 괜히 고민하지 마. 겉으로 보여주는 게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 괜히 마음이 그래서 그랬어. 그때 대학을 보낼 거 그랬나 싶은 거지. 20살 때도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저의 뜻을 따라주었던 엄마인데 그런 엄마가 인제 와서 대학에 가길 권했죠.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고졸인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티를 냈으니 부모의 마음에서 괜히 대학을 보내지 않았다는 후회가 되겠죠. 이렇게 신경 쓸 거면서 상견례 자리에서 티내지 않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잘 봐달라고 이야기했을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니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괜히 엄마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게 한 게 제일 미안했어요. 저는 정말 제가 고졸인 것,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에 후회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죠.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비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저의 좋은 면을 더 중요하게 봐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 확신이 있다 보니 저는 괜찮은데 부모님은 그걸로 계속 마음을 쓰니 저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니 부모님께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까지 비행기 한 번을 못 타본 것이 떠올랐죠. 엄마, 그러지 말고 결혼 전에 나랑 해외여행 가자. 엄마 아빠랑 해외 한번 다녀오고 싶어. 해외여행? 결혼 준비하려면 바쁠 텐데 무슨 해외여행이야. 왜 결혼하면 더 시간 없지. 결혼 전에 우리 가족 여행 삼아서 해외 가자. 그러면 가까운 곳으로 가. 결혼 앞두고 괜히 해외까지 갈 필요 있어? 엄마 아빠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잖아. 그러니 이왕이면 해외로 가자. 내가 엄마 아빠 모시고 한번 다녀오고 싶어서 그래. 저는 엄마를 설득했어요. 결혼 전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이야기했죠. 엄마는 처음에는 못하러 그러냐고 했지만 제가 거듭 이야기하자 엄마는 어느새 상견례 때의 일은 잊고 해외여행 준비로 들떠 있었죠. 부모님은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니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어디로 갈지 알아보며 설레는 부모님을 보니 진작 해외여행을 함께 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죠. 늦었지만 결혼 전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모님과 해외여행 일정을 잡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결혼이 가까워지니 예비 시댁에서 부르는 일이 많아졌어요. 네, 어머님. 일하느라 전화 바로 못 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전화를 못 받고 그러니? 됐고 주말에 집에 들러라. 에? 주말에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날 저녁 모임이 있는 김에 한꺼번에 인사하자. 아, 그런데 제가 주말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날에 인사드리면 안 될까요? 그거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주말에도 일하니? 그냥 와서 한 번에 인사하면 하는데. 그때 해외여행 가려고 이미 예약을 해놔서요. 이번 주말에는 힘들 것 같아요. 해외를? 아들은 그런 말 없던데. 너 설마 결혼 전에 혼자 해외 가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부모님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기로 해서요. 주말은 어려울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 온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댁 가족 모임이 있으니 인사 겸 오라는 통보했죠. 당장 주말에 오라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하필 그날이 부모님과 해외여행 가기로 한 날이라 더욱 난감했어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예약 전에 일정 조절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난감했죠. 부모님이랑? 결혼 앞두고 해외를 가겠다고? 네, 결혼하면 여행 가기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결혼 전에 다녀오려고요. 아니, 누가 결혼 전에 해외를 다닌다고 그러니? 네? 그게 아니라, 참, 이런 경우는 보지도 못했는데. 너 굳이 그거 가야 하겠니? 이미 부모님과 약속하고 예약한 거라서요. 아, 일단 알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뭔가 불쾌한 듯 전화를 끊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솔직한 편이라 때론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건 처음 인사관 자리에서도 많이 느꼈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느꼈죠. 원래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있는데도 뭔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전화했던 이 내용에서 도대체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해외여행을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그게 안 되는 일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 준비 일정에 피해 끼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결혼 앞두고 있으면 해외여행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죠. 예비 시어머니께서 일단은 알았다고 하니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해외여행 가는 건 말이야. 왜? 어머님이 뭘 하셔? 이번에 꼭 가야 해? 뭐? 여행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다음에 가도 되지 않냐는 거지. 안 돼. 엄마 아빠 이렇게 설레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그리고 결혼 전에 이렇게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는 거지. 결혼하면 더 시간 내기 어려울 거다냐. 그래도 그날 자기가 오면 좋으니까 엄마가 계속 한 번에 인사드리자고 하시네. 미리 그날 시간 비워달라고 했으면 맞췄을 거야. 근데 갑자기 이야기하셨고 나는 미리 부모님과 선약이 있었잖아. 그러면 다른 날에 인사드려도 되지 않아?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부모님과의 약속을 깨라는 건 무리한 요구 같아. 이건 자기가 잘 정리해줘. 예비 신랑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들었는지 제게 해외여행을 미루라고 말했어요. 예비 신랑까지 그런 말을 하니 기분이 상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 답답하게까지 했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부모님과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전달했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제가 예비시댁 가족 모임에 가지 않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시간을 맞췄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 제 입장에서는 불편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라고 예비 신랑에게 말했죠. 사실 예비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예비 신랑에게도 조금은 실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비 신랑이 먼저 나서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잘 전달해서 정리해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제게 이런 말을 전해서 저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또 불편한 말을 해야 하니 그게 불편했어요. 사실 이런 건 예비 신랑이 알아서 정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예비 신랑은 굳이 예비 시어머니 의견을 재차 전달하며 제가 예비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해외여행을 취소하길 바란다는 게 실망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 해외여행 문제는 단순히 실망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은 예비 시어머니를 잘 정리하지 못했고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호출했어요. 그것도 부모님과 해외여행 가기로 한 전날이에요. 어머님 부르셨어요? 그래. 너도 참 그렇다. 내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네가 먼저 정리해야 할 거 아니니? 어머님, 해외여행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미 먼저 약속된 거라 제가 변경할 수 없었어요.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결혼 전에 누가 해외를 간다고 그러니? 해외여행 가는 게 결혼과 상관이 있나요? 얘 봐라. 결혼 전이면 더욱 조심해야지. 그리고 결혼 앞두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댁 인사 자리에도 가지 않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 제가 가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미리 날짜를 알려주셨으면 저도 맞췄을 텐데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날이 안 된 거죠. 대신 다른 날에 인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머, 얘가 정말 뭐 날짜 늦게 말한 내 잘못이라는 거니? 그게 아니라요. 결혼 앞두고 있으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시간을 비워놔야지. 이런 것 하나하나 내가 이야기해야겠니? 저는 예비 신랑에게 하듯이 예비 시어머니에게도 잘 이야기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았죠. 저는 단지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시댁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단지 시간이 맞지 않은 것이니 다음에 인사드려도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꼭 내일 시댁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언짢아했죠. 제가 다른 상황도 아니고 부모님과 결혼 전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시댁 인사 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기분이 상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예비 시어머니의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발언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것 같아서 심적으로 힘들었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내일 부모님과 해외여행 갈 거예요. 미리 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어머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다른 날에 꼭 인사드릴게요. 너 정말 끝까지 앉으려고 고집 부리는구나. 어머님, 이번만큼은 어머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세요. 참나, 고졸인 거 참고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벌써부터 지 부모만 챙겨? 저는 끝까지 예비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더욱더 심기가 불편해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끝내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막말했죠. 고졸인 거 참고 결혼시켰다는 것도 무리한 말인데 벌써부터 지 부모만 챙긴다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해외여행 가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왜 결혼 앞두고 해외여행을 가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제가 예비 시댁은 챙기지 않고 친정을 챙긴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만약 친정 부모님이 아니라 예비 시부모님과 해외여행을 가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확신이 들자
애써 예비 시어머니 마음을 돌려보려 했던 제 마음이 돌아섰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막말까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예비 신랑을 보니 더욱더 마음이 차갑게 식었죠. 내가 무엇 때문에 부모님 욕을 먹이면서까지 결혼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결혼만 아니었다면 제 부모님이 욕을 먹을 일도 없는 건데 말이에요. 더 이상 부모님 욕을 보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씀이 심하세요. 내가 뭐 틀린 말했니? 시댁 인사 자리도 가지 않고 부모님이랑 해외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되니? 참, 너희 부모님은 대학 문제도 그렇고, 아유, 내가 이런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니. 제가 고졸인 것과 부모님과 해외여행 가는 것이 욕먹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고졸은 부모 챙기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자식 못 이긴다고 아들이 원하니 내가 참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도 그냥은 못 넘어간다.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가관이었어요. 결혼이 부모님의 승낙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혼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혼할 당사자의 뜻도 중요하고 양가 부모님 모두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이 승낙을 좌우하는 것이냐 말하는 것이 불쾌했죠. 저도 더는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선은 이미 예비 시어머니가 넘었고 그걸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감정을 상했어요. 결혼을 계속 진행할 이유마저도 사라졌죠. 그냥 못 넘어가시면 파혼이라도 시키실 건가요? 못할 건 뭐니? 엄마 왜 그래? 너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못할 말했니? 요즘 시대 고졸이 뭐니?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부모가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지금처럼 해외여행 간다는 거 아니니? 왜 계속 저희 부모 흉을 보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못해주신 것 같으세요? 제가 대학 말고 다른 것에 뜻이 있어서 그거 믿고 지지해 주신 분이고 제가 사업 시작할 때도 많은 도움 주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장사하고 있는데 뭘 알겠니? 이런 건 어른이 옆에서 잘 가르쳐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 잡고 넘어가는 거 결혼시키고 싶겠니? 저희 부모님은 저를 믿고 지금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뿐인데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이 결혼을 하는 제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도대체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뭐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저와 저희 부모님을 욕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가진 것에 비해 티내지 않고 수수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사업이 나날이 잘 되었지만 대표라며 으스대지 않았죠.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예비 신랑과 차이나는 경제력을 굳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의 모습 그대로를 봐주기를 바랐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결혼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이렇게 된 것 예비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계속 저를 고졸에 사업이나 한다고 무시하시는 모양인데 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동네 장사하는 거 아니고요. 제법 큰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하고 있어요. 따박따박 월급은 받지는 않아도 월급 줘야 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대표라고요. 그러니 더 문제지. 이것저것 떼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대학 나오고 취업한 그런 사람들 월급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뭐?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걸 다 믿기지 않는지 예비 신랑을 바라보았죠. 예비 신랑은 제 말이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믿지 않으려는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인지 미심쩍게 저를 바라봤죠. 이 사람 말 맞아요. 직원도 많고 회사도 커요. 연 매출도 제법 나올걸요? 참나 어디서 그런 말을. 나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안 믿는다. 그럼 이거라도 보시면 믿겠어요? 화가 난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그 서류 안에는
제가 하는 사업의 연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또 제가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건물이 제 것이라는 것과 그 외에도 제가 가진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너무 말을 함부로 하시기도 했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으니 이렇게 서류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서류를 받아본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의심 가득하게 저를 바라보던 눈빛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가 준 서류를 보고 또 보았죠. 대학도 안 나온 고졸에 장사나 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억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는 데다가 부동산까지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믿기지 않겠죠. 아니면 믿고 싶지 않던가요. 저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 옆에서 괜히 더 마음 상하라고 긁는 소리를 했죠. 이 정도 버는데 대학 안 나온 게 뭐가 중요한가요? 요즘 대학 나온다고 취업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한들 결국 월급 받는 게 다잖아요. 그 월급 받아서 언제 돈 모아요? 사업을 하니 이만큼 가진 거죠. 아니, 이, 이게 정말이야? 거짓말? 이게 정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냥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은 안 했잖아. 이런 걸 말해야지. 사업 크게 한다고 말했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했어야지. 예비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저를 바라보는 말투부터 행동까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죠. 저는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언행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듯 해보이기도 했어요. 그동안은 제게 다이렉트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던 분이 저를 앞에 두고도 예비 신랑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걸 보니 가려 할 말이 무엇인지는 아시는 것 같았죠. 어른이 되어서 어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어요. 그런 행동에 저도 완전히 마음이 틀렸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비 시어머니의 콧대를 단단히 눌러주었죠. 이제 사업하는 거 마음에 드세요? 아니, 그런 거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니? 어른 속이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몰랐잖아. 얘기할 시간이나 있었나요? 만날 때마다 고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혼 전 부모님과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그걸로 저희 부모님 흉보셨잖아요. 아니, 그건 이왕이면 그날 다 모이니까 인사하면 좋으니까. 내가 우리 식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도 오라고 한 것 아니겠니? 그런데 새아가가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날만 날도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의 새아가 표현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어요. 돈이 아무리 최고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이 변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차라리 뻔뻔하게 넘어가려고 했으면 제 기분이 덜 상했을 것 같은데 고작 돈 때문에 이렇게 행동이 바뀌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는 부모님과 해외여행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먼저 예약했다고 하니까 가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결혼시키느니 마느냐 하셔서 저도 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아니, 그건 내가 몰랐다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 말고 어머님이 저의 있는 그대로를 봐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되었고 어머님이 그렇게 따지시는 조건으로 보면 제가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더 따질 입장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내일 부모님이랑 여행을 갈 거니 가서 조금 생각해 봐야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저의 이야기에 예비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태 예비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저나 저희 부모님이 이해하고 잘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부모님도 트러블 만드는 거 좋아하시지 않고 저도 그런 편이라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적당히 넘어가면 넘어가질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런 생각도 싫었어요.
왜 본인의 말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말을 듣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하나요? 상대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행동하는 것들이 끝까지 용납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떠났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아닌가 봐요. 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저 어느 정도 비호만 맞추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제 말에 분주해졌죠.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배웅을 하셨어요. 평소라면 제가 인사드리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적당히 인사하던 분이 서둘러 저를 배웅했죠. 괜히 마음에 담지 말고 부모님과 즐겁게 여행 다녀와. 그럴 수 있나 모르겠어요. 당장 내일 오전 비행기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부르셔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네요. 아이고, 내가 괜히 내일 아침 비행기인 줄 몰랐네. 네, 제가 아직 안 와서 저희 부모님도 안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내가 사돈분들께 죄송하네. 제가 하나하나 말꼬리를 잡아도 예비 시어머니는 그저 막내딸 어르고 달래듯이 대했어요. 제가 무얼 해도 그저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끝난 관계라고 생각하면서도 참 섭섭했어요. 진작 이런 관계가 될 수는 없었을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좋은 관계로 지낼 수는 없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생각이 많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행동하시는 고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당했던 것 당해봐라라는 식으로 나쁜 마음도 들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했지만 더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없었던 것에 왠지 모를 서글픔이 남았죠.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 정체를 밝힌 후 그날 밤 생각이 많아져서 잠들기 힘들었는데 그날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른 아침 공항에 가려고 집을 나섰더니 집 앞에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모처럼 사부인께서 가족여행을 가신다기에 배웅이라도 해드릴까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셨어요? 아니, 사위 좋다는 게 뭐 있겠어요? 이럴 때 공항까지 바래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영문을 모르는 엄마는 달라진 예비 시어머니 행동에 당황스러워하는 듯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아들 자랑하며 저를 무시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어디에 가고 이른 아침부터 공항에 데려다 주겠다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니 믿기지 않았죠. 저도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은 묵묵히 부모님의 캐리어와 저의 캐리어를 차에 실었어요. 그 곁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웃으며 즐겁게 여행을 다녀오라고 말했죠. 아가, 다른 생각 말고 부모님과 즐겁게 지내고 와라. 이거 별건 아니고 부모님과 첫 해외여행 다니는데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라. 아니에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알지. 아는데 그저 마음으로 받아줘. 아이고, 사부인 이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저도 딸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족한 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님과 좋은 여행 되시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려고 했어요. 저는 서늘하게 거절하려고 했지만 영문을 알지 못한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예의를 갖추어 거절하려고 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완고하게 봉투를 내밀어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예비 신랑이 운전하며 가는 공항길. 부모님은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가 왜 이른 아침부터 오셨나 궁금했겠죠. 하지만 예비 신랑이 운전하고 있으니 묻지도 못하고 가벼운 인사만 하며 공항까지 갔어요. 예비 신랑은 공항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짐을 들어주며 함께 했죠. 그리고 출국장을 앞에 두고 저는 예비 신랑과 따로 시간을 가졌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해. 자기도 알겠지만 그동안 어머님 행동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 엄마 일은 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할게. 노력은 그 전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자기도 느끼겠지만 나는 이미 마음 정리했어.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말할게. 제발 그러지 마. 엄마도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자기 집 앞에서 기다렸지. 엄마 바뀐 모습 보고 조금만 용서해줘. 어머님은 나에게 미안함을 느낀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 흔들린 것뿐이야. 그러니 자기 집은 자기가 정리해. 내가 어제 어느 정도 말해놨으니 얘기하기 편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어요. 굳어버린 예비 신랑을 본 부모님은 오늘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직감하는 것 같았어요. 이왕이면 해외여행은 즐겁게 다녀오고 싶어서 다녀오고 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더 이상 부모님께 숨길 이야기도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있는 그대로 털어놨어요. 엄마, 아빠, 나 결혼 없던 일로 할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우리 딸. 엄마는 내가 왜 결혼 안 하는지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잘했대? 우리 딸이 한 선택이면 그게 맞겠지. 엄마는 언제나 우리 딸 편이야. 그래. 엄마 아빠는 언제나 우리 딸 편이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아빠도 섭섭했어. 아빠가 아직 우리 딸 보낼 준비가 안 됐나 봐. 그러니 조금만 더 엄마 아빠 곁에 있자. 엄마 아빠는 그냥 제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믿어주었어요. 대학을 진학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지금처럼 그냥 믿어주었죠. 제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모님을 두고 결혼하겠다는 생각으로 부모님 흉보는 것을 듣고도 잠시나마 참은 제가 후회됐어요. 그래서 더욱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여행 가서도 부모님을 더욱 챙겼죠. 그렇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파혼도 잊고 지냈어요. 아쉬움보다는 속이 후련한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파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지 못했죠. 해외여행 중간에도 구구절절한 사과와 저의 마음을 돌리려는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회사로 예비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아가, 그동안 서운한 게 있으면 털어놓고 지나가자꾸나. 어차피 다 친한 일 아니겠니? 저는 더 이상 털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니 그만 찾아오세요. 누가 마음대로 끝내? 어른이 이만큼 했으면 수그리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지. 어른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제가 끝난 사이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여기 제 사업장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는 거 곤란합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셨고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더니 이제는 화를 냈죠. 불쑥불쑥 찾아와 제게 쏘아붙이는 일이 많아지면서 난감한 일도 늘어났어요.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나 거래처와 미팅을 하고 있을 때도 찾아와 난감하게 그지없었죠. 한계치에 다다른 저는 예비 신랑에게 전화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지금 우리 회사에 몇 번이나 찾아온 줄 알아? 미안. 엄마가 막무가내라 내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셔. 그냥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돼? 엄마도 이제 바뀌었잖아. 잠깐이지. 지금도 찾아와서 분에 못 이겨서 말실수하고 계셔. 그리고 자기 엄마인데 자기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이런 점들이 힘들었어. 우리가 끝난 데에는 자기 잘못도 있는 거야. 그러니 끝나는 것이라도 깔끔하게 해결해줘. 앞으로 어머니 우리 회사에 또다시 찾아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런 줄 알아. 정말 이 결혼은 시작도 힘들었지만 끝도 힘들었어요. 마음처럼 좋은 시작도 없었는데 끝도 좋지 않다니. 참 결혼은 어려운 것 같았죠. 시작은 두 사람이 하지만 결혼하려면 양가 모두의 뜻이 중요하죠. 하지만 결혼이 깨지는 데에는 한 명의 뜻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저의 결혼에서도 예비 시어머니라는 한 명이 결혼 준비에 흙을 뿌렸고 저의 마음이 돌아서면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이 어려운가 봐요. 게다가 결혼은 신중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나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람 하나만 봤는데 상대가 그러려고 하지 않으니 결국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죠. 한 번의 파혼 경험으로 결혼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도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가 원하는 것은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많은 점이 고민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할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비 시어머니도 갈등이 있었지만 그걸 온전히 예비 시어머니 탓이라고 보기보다는 예비 신랑이 중재를 못한 부분도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의 언행이 결혼 전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결혼하는 것은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결정을 두 사람이 내렸으니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노력을 더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